매일 오후 3시 그 노인은 공중전화 앞에 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동전이 짤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천천히 눌렀다. 빅, 빅, 빅. 연결되지 않는 번호였다.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기계음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화기를 들고 끝까지 그 안내음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 모습을 나는 매일 봤다. 나는 그 공중전화 옆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노인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번호를 눌렀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돌아봤다. 왜 매일 같은 번호로 전화하세요? 노인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약속이라서.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약속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이 시간에 전화하기로 했거든. 누구랑요?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아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 왜 연결이 안 되는데?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40년 전에 죽었거든.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다시 공중전화를 바라봤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너무 담담해서 더 슬펐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노인을 더 신경 쓰게 됐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전, 같은 번호, 그리고 같은 결과, 연결되지 않는 전화. 어느 날 나는 몰래 그 번호를 적어봤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휴대폰으로 눌러봤다. 빅, 빅. 그리고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없는 번호. 그런데 이상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번호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번호 같았다. 나는 다시 번호를 바라봤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거, 그 번호는 우리 집 예전 전화번호였다. 나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 이 번호를?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으며 울고 있던 모습. 여보세요. 아직도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 그만 좀 하세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설마 다음 날 나는 노인을 기다렸다. 오후 3시 노인은 어김없이 나타났다. 나는 그를 붙잡았다. 어르신. 노인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번호. 왜 그 번호로 전화하세요? 노인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번호는. 나는 숨을 멈췄다. 내 딸이 살던 집 번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이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한 번도 전화를 끊은 적이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됐다. 이 노인의 전화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40년 동안 끊지 못한 이야기였다. 나는 노인의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이 살던 집 번호,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다. 그럼 딸은 지금, 노인은 내 말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죽었다. 그 말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가슴을 찔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요? 노인은 공중전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40년 전 그 말과 함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사고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비 오는 날이었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늦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딸이 먼저 집에 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집 전화였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딸이 전화를 받으려고 다시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차에 치였다.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나는 숨을 죽였다. 아빠 3시에 전화해. 였다.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다. 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희미하게 웃었다. 생일이었다. 케이크 준비해 놓고 3시에 전화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고.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노인의 눈이 공중전화를 향했다. 매일 3시에 전화를 건다. 그 말은 너무 단순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연결도 안 되는데.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혹시라도. 나는 그를 바라봤다. 혹시라도 받을까봐.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어릴 적 기억. 엄마가 전화를 받으며 울던 날. 여보세요. 왜 계속 전화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 그만 좀 하라고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그때 전화 받던 사람이, 노인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 어머니였나요?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침묵.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집, 내가 살던 집이었다. 나는 숨이 막힌 것 같았다. 그럼 그날 전화는 노인의 눈이 조금 젖었다. 내가 건 거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40년 전 그 전화 한 통이 한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 아이는 죽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르신은,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 말은 너무 무거워서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은 다시 동전을 꺼냈다. 짤랑. 그리고 번호를 눌렀다. 비, 비.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 전화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끊지 못한 죄책감이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안내음이 흘러나왔다.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다.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그날 전화 정말 우연이었나요? 노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니죠? 침묵. 공중전화 옆에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날 나는 일부러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딸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다. 나는 눈을 찡그렸다.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떨궜다. 그 집 안에 그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구요? 노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폭력을 쓰는 사람이었다. 술만 마시면 아이를 때렸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그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아이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전화를 걸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삼시에 전화해.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밖으로 나올 이유를 만들려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노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게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다.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건 사고였지만 동시에 선택이었다. 아이를 살리려는 선택. 하지만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나는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수화기를 꼭 쥐고 있었다. 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은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울음. 그 아이 불쌍해서 어떡해.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던 말. 막고 있었다던데. 나는 눈을 떴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건가? 노인은 나를 바라봤다. 내 어머니. 그날 이후 나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췄다. 대신 노인의 눈이 흐려졌다. 매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울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이해가 됐다. 이 전화는 단순히 죄책감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살리려 했던 선택이 남긴 상처였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아이가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살게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지직. 노인의 손이 멈췄다. 나도 숨을 멈췄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랐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 나는 속삭였다. 지금 뭐죠?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아빠. 노인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건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아빠. 그 한마디. 노인의 손이 멈췄다. 내 심장도 같이 멈춘 것 같았다. 들었어?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분명히 들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뭐지? 노인은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다시 댔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아빠. 다시 들렸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아. 나는 숨을 멈췄다. 지연. 그 아이의 이름. 아빠야. 노인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그날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빠. 노인이 숨을 멈췄다. 왜 울어? 그 말에 노인의 어깨가 무너졌다. 아빠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잠시 침묵.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그날. 노인의 눈이 커졌다. 무서웠어. 그 말에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근데 잠시 멈춘 뒤 아빠 목소리 들려서 노인의 손이 더 떨렸다. 괜찮았어. 그 말 한마디에 노인의 무너진 감정이 완전히 터져버렸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를 잡은 채 고개를 떨궜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고마워. 그 말은 너무 따뜻해서 더 슬펐다. 나 혼자 아니었어. 노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숨을 죽였다. 아빠 미워 안 해. 그 순간 노인의 몸이 완전히 무너졌다. 수화기를 쥔 채 주저앉았다. 지연아. 한 번만 더. 하지만 지직. 소리가 끊겼다. 지연아. 노인은 다급하게 외쳤다.
지연아. 하지만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안내음이 다시 흘러나왔다. 노인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르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화기를 놓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금 진짜였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모르겠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40년 동안 처음으로 나는 숨을 멈췄다. 전화를 받은 것 같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여전히 삼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그 전화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다시 연결된 하나의 기억이었다.